네, 정보통신 기사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학 이동통신의 페이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출 유형을 보면 이동통신에서 나타나는 페이딩 현상으로 맞는 것은 14년, 16년, 19년에서 계속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요. 페이딩은 여기 보시면 수신 전개가 시간적으로 변동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동체가 이동하면서 신호 전파의 도달 거리의 차이에 의해서 수신 전개가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거, 요거를 이제 페이딩이라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동체 움직임에 따라 관측점 파원 상관이 없고요. 인접한 이동체 간의 동일 주파수 채널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간섭 현상, 그럴싸하네요. 전파가 전송되는 시간 과정에서 다중반사되어 나타나는 지연 현상. 그래서 수신하는 전기 강도가 시간적으로 변한다.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페이딩은 전자기파 공간을 날아가면서 일어나는 것으로 매질의 시간적 변화에 따라 신호의 수신 세기가 시시각각 시간적으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페이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지국의 수신 안테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걸 우리가 미모 안테나라고 하는 거죠. 단말기에서 다중경로에 거치는 2개의 신호를 시간을 두어 수신 복주하는 레이크 수신기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포커처럼 생긴 거, 이런 것들을 레이크 수신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페이딩의 분류해 보면 큰 규모 페이딩과 작은 규모 페이딩이 있고요. 경로 손실이라든지 쉐이딩이 관계 있는 거고, 작은 규모는 다중경로 딜레이 스프레이드에서 플래트 또는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이 있고요. 도플러 스프레이드에서 패스트 페이딩과 슬로우 페이딩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동체가 이동하면서 이렇게 A로 받거나 또는 B로 받거나 이렇게 C로 받게 되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딜레이 스프레이드가 발생한다는 거죠. 다중경로 지원 확산이란 무선 전파의 다중경로 환경에서 각각 다른 경로를 거치게 되는데, 첫 번째 수신된 전파와 그 다음에 반사되어 오는 수신 전파 사이에 의미한다. 도플러 스프레이드, 이동체가 있고 각도가 있고 이제 주파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C분의 F의 코사인 세타의 이 공식을 외워줘야 되는데요. 이게 도플러 편의 주파수가 되는 거고요. 통신 채널 응답이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채널에 의해서 수신 신호가 주파수 축상으로 넓게 퍼지면서 확산되는 효과가 있는 현상, 도플러 스프레이드가 됩니다. 얘를 주파수 형식으로 보면은 이렇게 움직이다가 수신점에서 많아지다가 다시 이렇게 늘어지게 되는 거죠. 그 페이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패스트 페이딩, 슬로우 페이딩, 원래 경로에 대해서 이렇게 패스트 페이딩이나 슬로우 페이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페이딩은 전자기파가 공간을 날아가면서 일어나는 것으로 매질의 시간적 변화에 따라 신호의 수신 세력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다른 진폭 이상, 입사각, 편파 등 간섭을 일으키면서 통화 끊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빠른 페이딩, 패스트 페이딩, 쇼텀 페이딩이라고 하고요. 고층 건물이라든지 철탑 등 도심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도심에서. 느린 페이딩, 슬로우 페이딩이라고 하고요. 롱텀 페이딩이라고도 하고, 산이나 언덕 등 시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거죠. 시외 지역, 외곽 지역에서 발생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친 게 혼합 페이딩에 대해서 라이시안 페이딩이라고 하고요. 반사파와 직접파가 동시에 존재한다. 그래서 페이딩 영향에서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에서 여기 보면은 원 신호가 대역보다 넓게 퍼짐으로써 신호가 깨지는 거고요. 이렇게 플랫하게 들어와야지 시그널이 정상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대역폭 정도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은 상간 대역폭이 전송 신호 주파수 대역보다 좁은 경우, 이렇게 좁죠. 발생하며 이는 다중경로 채널의 응답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며 자동경로 지연 확산이 전송 신물보다 큰 경우에 발생한다. 시간 선택적 페이딩은 시간에 따라 페이딩 크기가 다른 것으로 도플러 확산이 만들어낸 페이딩이다. 송신 신호가 채널의 변화 정도에 따라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가에 따라 페이스트 페이딩과 슬로우 페이딩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여기 패스트 페이딩 이렇게 좀 약간 움직이는 게 많죠. 슬로우 페이딩 상대적으로 움직이기 적죠. 그래서 신호 심볼과 채널 간의 관계 각각에서 거의 반대의 관계이기 때문에 슬로우 페이딩이나 패스트 페이딩 하나 정리하면 나머지는 이제 반대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중경로 페이딩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크 수신기를 사용하거나 다이버시티를 사용하면 되는데, 크게 제가 전 시간에도 한번 했었는데 대륙간 페이딩과 전리층 페이딩이 있어서 외우는 방법: 대신께 감산덕, 대신께 감산덕, 대신께 감산덕 이렇게 외우라 했죠. 감산덕,
전간편 흡선도에서 전리층, 간서성, 편파성, 흡수성, 선색성, 도약성, 전가편 흡선도, 대신께 감선도구로 해서 요 키워드를 외우면은 일단은 대륙권 페이딩과 전리층에 대한 페이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참조하시고요. 이동통신 페이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전파의 환경이 반사돼서 오면서 다이렉트 전파와 반사파와 다른 파들이 이렇게 합성되면서 원신호가 이렇게 깨지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롱텀, 숏텀, 라이시아 참조하시고요. 페이딩 방지 대책, 다이버시티, 공간 다이버시티, 주파수 다이버시티, 편파, 시간, 각도 다이버시티가 있고요. 오토게인 컨트롤러를 사용해서 수신 측에서 자동 이득 제어 신호를 붙여서 수신의 출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있고요. 무사라고 해서 멀티플 유닛 스티어브 안테나를 사용해서 지향성이 예민한 안테나를 이용해서 일정한 각도의 전파만을 수신하여 전기를 합성합니다. 또는 리미터를 사용해서 첨도 전압을 제거하고 SMB를 크게 할 수 있습니다. 기출 유형을 보겠습니다. 1번 이동통신에서 짧은 페이딩에 의한 버스트 오류가 발생하는데 중첩 부분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으므로 미리 정해진 방법으로 싱커스의 순서를 재배열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인터리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인터리버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나가면은 이게 깨지면 전체적으로 깨지기 때문에 얘를 쪼개서 각각 섞어서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리빙 직물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중간중간에 끼워 넣는 거고, 그래서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비트 오류 발생을 시간 또는 주파수상에서 랜덤하게 분산한 시스템으로써 오류를 대비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2번 CDMA 이동통신 시스템의 무선경로상의 페이딩에 의한 버스에러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 측에서 데이터를 일정 규칙에 따라 이산시키는 거, 인터리빙,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이렇게 순서가 있으면 얘를 섞어서 보낸다. 그래서 TX가 RX 대비 이렇게 나눠서 온다. 그래서 장애가 나도 대응할 수 있다 라는 쪽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3번 디지털 셀룰러 방식에서 페이딩에 의한 군집성 오류, 버스트에러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류정전 부호와 함께 사용하는 거, 인터리빙이라고 했죠. 4번 이동통신망에 발생하는 페이딩 중 고층 건물 철탑, 인공 구조물, 도심에서 발생하는 거, 숏텀 페이딩이라고 했죠. 또는 패스트 페이딩. 5번 디지털 셀룰러 방식에서 페이딩에 의한 수 비트의 연속적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 오류 정전 부호와 함께 사용하는 거, 인터리빙. 그래서 크게 블록 인터리빙, 컨볼루션 인터리빙 등의 방식이 또 있습니다. 6번 광대역 무선 채널에서 다중 경로 시간에 딜레이 스프레드에 의한 페이딩으로 오른 것은 딜레이 스프레드에 의한 페이딩. 자, 슬로우 페이딩, 라이시안 페이딩, 주파수 선택션 페이딩, 빠른 페이딩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시간 지연 확산으로 인해서 페이딩, 시간의 지연으로 인해서 페이딩을 한다. 그래서 이것에 관한 거를 우리가 그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 할 수 있죠. 슬로우 페이딩은 시외 지역, 빠른 페이딩은 도심 지역 중심으로 해. 라이시안 페이딩은 직접파와 간접파가 혼재된 페이딩을 할 수 있고요. 여기는 무선 주파수에 대한 페이딩을 의미하는 거고, 지연 확산, 여기서 얘기한 지연 확산은 무선 전파의 다중 경로 환경에서 다른 경로를 거쳐야 되는데, 첫 번째 전파와 수신과 그 다음 전파의 수신 사이에서 지연 시간에서 발생하는 페이딩으로서 얘를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번 수직 안테나와 수평 안테나의 조합으로 다른 전파를 발산하여 페이딩을 경감시킨 다이버시티 하는 방법을 여기 수평과 수직에 대한 각도를 조절한다 해서 이거를 편파 다이버시티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참조하시고요. 대륙권 페이딩이 아닌 것은 대신캐 감산덕이죠. 대신캐 감산덕. 도약성 페이딩은 당연히 전리층, 전간편 흡선도. 그래서 정답을 맞히시기 바랍니다. 네, 9번 단파통신에서 페이딩에 대한 경고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단파통신이기 때문에 간편 흡선도에서 전간편 흡선도를 외워야 되는 거고요. 양쪽에 주파수 다이버시티가 대부분 해당되고요. 주파수, 편파는 편파 다이버시티, 흡수성은 전파를 흡수하는 거기 때문에 AGCL과 관련돼 있고, 도약성도 주파수에서 여기를 대부분 주파수 다이버시티를 위아래로 보고 가운데 AGC를 가고 맨 위에 편파 다이버시티를 봐서 흡수성만 AGC에 해당되기 때문에 간섭성 페이딩은 AGC가 아닌 주파수 다이버시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이동통신 채널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도플러 현상, 채널 간섭 현상, 페이딩 현상, 전리층 반사 현상.
전리층 반사 현상은 여기 보면 전리층이 이렇게 약 80km 이상의 전리층이기 때문에 여기는 위성통신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리층은 상관이 없다. 11번 다음 중 데이터 전송을 위한 변복주에서 심볼 간의 간섭, 다중경로 페이딩에 의한 왜곡이 수신되는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거. 이렇게 보면은 신호가 이렇게 꺾여서 다시 보상하는 거 우리가 그거를 등하기라고 합니다. 등하기. 12번 이동통신에서 전파가 여러 경로에 반사되어 수신점에 도달되면서 수신점에서 전개 강도가 시간적으로 변하는 거 이걸 우리가 페이딩이라고 하는 거죠. 예, 참조하시고요. 13번 CDMA 방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고전적인 문제인데 최근에도 나왔네요. 위성통신에서만 사용된다. 이거 말이 안 되죠. CDMA는 이동통신에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수더와이어 코드에서 의사 불규칙 잡음 코드를 사용한다. 주파수 도약성을 사용함으로 페이딩이 강하고 사용 스펙트럼의 확산으로 인저스 주파수에게 간섭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기존의 FDMA나 TDMA에 대해서 CDMA로 개선해서 사용한 것이죠. 14번 CDMA 방식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아날로그 방식보다 당연히 우수해야 되고요. 비밀이 보장되고 여러 가지 다이버시 사용하여 페이딩 최대로 통합 품질 양호하고 전력제를 통한 간섭을 극복하면서 훼손 품질을 좋게 한다. 페이딩을 최대화하는 건 아니죠. 페이딩을 최대화한다. 페이딩을 최소화한다 해서 요거를 3번에 내는 거죠. 통합 품질을 양호하다 해서 이건 문제를 끝까지 잘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5번 이동통신에서 다중경로의 반사파에 의해 발생되는 페이딩으로 페이딩의 주기가 짧고 도심에서 발생하는 거 패스트 페이딩, 숏텀 페이딩. 그래서 정답 4번 패스트 숏텀 페이딩. 16번 전파의 경로별로 도래각이 다른 점을 이용하여 빔의 각도가 다른 복수개의 안테나를 수신 전력을 합성하여 페이딩을 보장하는 거. 각도를 보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앵글 다이버시티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번 인공위성이나 우주비행 시에는 매우 빠른 속도로 운동하고 있으므로 전파 발진원의 이동에 따라 수신 전파가 변하는 현상 앞서 했었죠. 우리가 이거를 도플러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도플러 현상 나머지 참조하시고요. 18번 CDMA 이동통신에 사용하는 레이크 수신기에 대해서 틀린 것은 이렇게 수신을 여러 가지로 한다는 거죠. 레이크 수신기 다중경로에 의한 에러를 최소화하는 기술이다. 다중경로에 대한 에러를 최소화하는 기술 이거 맞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받는다는 거죠. 시간차가 있는 경우 2개 이상의 신호를 분리해낼 수 있는 수신기고 신호 한계에 맞춰 안테나의 빔 방향 패턴을 자동으로 변화시키면서 수신감도 향상시킨다.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죠. 빔 방향 패턴을 자동으로 변화해서 수신하는 건 아니죠. 여러 개의 상관 검출기로 다중경로 신호를 분리하여 상관 검출을 통해 최적의 신호를 검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송신에 대한 수신 안테나가 여러 개 있어서 딜레이 탑을 사용해서 합성해서 아웃풋을 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